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할게요. 했어요 이미. 네. 혹시 맥주 드셨나요? 아니요, 탄산수요. 네. 오, 집이 엄청 깔끔하시네. 이분 제가 보니까 A형입니다. 아닌데요. 알아요. 자, 시작하시죠.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신발장 있고 들어오면 제일 메인 화장실 자, 여우 씨 잘 좀 보세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 조금 작게 얘기할게요. 네. 네, 여기가 저희 남편 방인데 남편 방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각일 방식 따로라서요. 여기가 남편 방이고요.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각방 쓰면 안 돼요. 죽이 되든 발기비 되든 한 방에서 주무셔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실이고요. 여기가 베란다를 확장한 곳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베란다가 작게 있는데 안 쓰는 물건을 일단 이렇게 넣어놨고 붙박이장 들어있고요. 이런 아파트에 귀신이 있더라. 그리고 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고요. 오, 엄청 깔끔하시다. 넓다. 제가 볼 이렇게. 때는 청소를 자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정리하면 안 건드시는 것 같긴 해요. 저 자주 해요. 알아요. 아이 네, 키우는 안- 집이 안 지저분할 안 수가 했습니다. 없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애기 키워. 아, 애기가 없구나. 제가 이렇게 그 해외에 아기들 옷을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취미로. 오, 아. 멋있다. 네. 이런 거 하시는 거. 그래서 미국이나 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아기 옷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방은 아기가 저랑 같이 자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귀여워. 아이고. 방향을 이상하게 자고 있네요. 제가 자는 자리가 여기고요. 네네.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네. 집은 이 정도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이시죠? 딸 같은데. 네, 근데 머리가 길어서 여자인 줄 알아요. 오. 전 딱 보면 알아요. 오. 발가락이 통통하거든요. 네, 남자아이입니다. 네. 아, 근데 이 제보자님 이렇게 집 이렇게 딱딱딱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건 몸이네요. 몸입니다. 좋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빈집기를 사실 몇 번 봤는데요. 그분들에 비해서 좀 덜 심각한 것 같아서 만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청을 일단 했고요. 네. 그리고 자고 있는 저희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뉴질랜드? 아, 미국인이야. 아, USA.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그래도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할 수 있게 됐고요. 일단 이 집은 3월 말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3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한 이제 2달 다 돼가요. 네. 그래서 이사한 자체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정말 많이 힘든 일이 이 2달 사이에 많이 생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진 건 이사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이사를 와서 정리를 하고 낮에 제가 혼자 있었는데 인터폰이 한 2번 정도 울렸어요. 그랬는데 화면이 누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가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뿌옇게. 네, 그 전에 이사 때문에 물건 배송 오거나 했을 때는 사람 얼굴 보이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벨이 울렸는데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한 2번 정도 이틀 연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찜찜하고 워낙 좀 무서워서 일단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잠을 못 자요. 하루에 한 4-5번씩 깨거든요. 중요한 건 그 깨는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새벽 3시 언저리 계속 똑같은 시간에 누가 깨우는 거 마냥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째 불안장애하고 수면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약이고 변화된 게 없는데 오히려 수면제 양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너무 많이 깨고요. 그리고 악몽 같은 것도 너무 많이 꾸고요. 제가 이제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잘 진행되던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다 엎어졌어요. 안 됐다. 그래서 네네, 계약이 됐던 것도 파기가 됐고요. 제가 뭔가를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40이 넘었거든요. 네. 40살이 넘고 늦게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풍파를 잘
나름 겪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많이 지금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점 때문에 달라져서 이렇게 힘든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사를 오고 나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게 집을 혹시나 잘못 들어왔을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에 신청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커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부분은 재수거든요. 재수. 근데 제보자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를 먼저 생각을 해요. 뒤에 악귀가 붙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게 제보자님이 생각했을 때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집에 와서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에 와서 발동이 됐다라고도 의심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생들이 봤을 때 여기 집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가 있으면 형! 막 이러면서 이제 말 끊어가지고 지들이 얘기하기 바쁜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보자님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적으로는 그런 거고, 그러면은 제보자님이 지금 잠자리를 못 자는 거 떠나서 잠을 좀 약간 빼고 배제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잠 빼고 제보자님 성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화가 많아졌어요.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내가 안 되니까. 화가 너무 많아졌고, 신랑이 지금 결혼 이런 거 다 합쳐서 2년이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엊그제는 진지하게 저한테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제발 좀 약간 깨어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 너무 무기력하고 너가 예전에 너가 아니라고. 변했다는 거잖아. 네네네.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실수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여기 와서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제가 자는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 번씩 못 쓰고 두드리는 것 같은 전자소리? 이런 소리가 아주 들려요. 근데 다른 데서는 전혀 안 들리고요.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있으면 한 번씩 계속 들리고 그 자리만 들리거든요. 그 모스부호가 그래서- 어떤 박자인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규칙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느낌의 소리가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명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이석증이 있나 싶어서 확인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게 근래 갑자기 그런 거죠? 4월 좀 지나서? 네네네. 그것도 이제 정신과적인 거예요. 조현병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고만 계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그것도 초기 증상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보자님이 좀 훈련을 통해서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죠? 일단 집이 무서워요. 예전 집이 훨씬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이었는데도 뭔가 집이 따뜻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랬는데, 이 집은 일단 온기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다고 느껴지고, 저 안방 화장실 저쪽은 아예 그냥 가지도 않거든요, 무서워서.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샤시나 뭐 이런 거 공사도 다 했고 전구도 다 바꿨는데 안방 화장실 전구가 이틀 만에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잠만 자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단 무당집은 안 다닙니다. 몰라요. 네, 다녀봐야 자꾸 그쪽으로 기울게 될 것 같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무당집은 많이 가지 말아라. 네가 네 촉이 좋으니까 그거 피해서 살면 되고 가지 말아라. 이래서 사실 절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훅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뭔가에 자꾸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마음이 생길까봐 일부러라도 지금 이제 피해서 안 가고 있고요. 잘하시고 네, 계시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집이 너무 내 집 같지 않고 이렇게 좀 붕 떠있다는 느낌이 좀 너무 많이 드니까, 특별나 이런 것들이 이사를 통해서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재돼 있던 게 뭐 발현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 집으로 인해서 뭔가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보자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집 평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늘었죠. 그렇습니다. 늘으면서 약간 좀 그 어색한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보자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꺾었는데, 제보자님이 생각할 때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계속 빠그라지다 보니까 이게 납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좋아요. 우리 이 부분의 전문 분야의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당 믿지 말라고 하지만
아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제보자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뭐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고 또 그 네. 약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뭐냐면 내성이 많이 생겨서 아마 먹어도 계속 깰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고. 네네. 네, 그래서 빨리 얘기했어요. 끊었어. 네. 끝났어요. 네. 본업을 아, 이제 본업을 본업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끊었어요. 아,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제보자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저도 약간 재수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뒤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보자님. 지금 네. 친구분들하고 사이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전신마취 수술을, 큰 수술을 1년 안에 2번을 했어요. 네네네. 2023년 2월에 한 번, 그리고 2024년 1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큰 수술을 이제 2번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수술 기점으로 인해 주변 정리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아주 가깝게 보던 사람도 아예 정리가 돼서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물갈이가 좀 많이 됐어요. 본인이 피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피한 거예요? 피한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큰 수술을 2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좀 뭔가 네. 목숨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신경외과 수술이었는데 우연찮게 두통이 심해서 CT 권유를 받고 찍었는데 사람 몸에 척추를 타고 중추 신경계에 관이 있대요. 가장 큰 신경관이. 그러면 그게 보통 1cm 정도는 확보가 안에 관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는 3mm.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반 정도는 몸이 저려서 불편하다든지 보행이 힘들다든지 하는 상태가 이미 왔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애가 엄마 하고 안겼을 때 목이 한번 탁 꺾이면 진짜 30분 안에 전신마비가 올 수 있는 정도로 관이 많이 막혀서 뚫어야 된다라고 응급으로 써주셔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급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아궁이 이제 임신 6개월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이 없어서 아예 암인지 아닌지도 초음파로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한 30cm 조금 안 되게 절개를 해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적출하는 수술까지 그렇게 2번 수술을 하고, 오히려 수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건 나쁜 게 떨어져 나갔다 오히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기운이 더 좀 잘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어떤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물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사람이 물갈이가 되면서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물갈이가 된 게 나한테는 되게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향이라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제보자님 말대로 좋은 기운을 받을 나쁜 기운을 떨쳐낸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좀 뭔가 이사 오고 나서 이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진또하고 여우가 집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끔 설명 없이 그냥 한 번씩만 더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이 집 오래된 아파트네. 네, 아파트 자체는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아이 귀엽다. 저 발가락 귀여운 것 봐. 괜찮아요. 진짜. 진짜. 귀여워. 전체로 볼게요. 거실 전체로. 네, 이렇게. 네. 그쵸. 남편 방은 안 봐도 돼요. 네, 저쪽에서 네, 좀 알겠습니다. 넓게 볼게요. 넓게. 진도씨 혹시 네. 여우씨랑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두 분한테 좀 실례일 수도 있겠어요. 전 봤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제보자님 뒤에서 봤어요. 아까 살짝 비쳤을 때요? 근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보자님 귀신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의 기운하고 안 맞는 거는 정확한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시청자분들이 요즘은 더 똑똑해서 네.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도 힌트로 얻거든요. 근데 대운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존나 아프고 하는 일이 다 꼬꾸라지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요. 네.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그걸 저도 겪었거든요.
겪었고 얘도 겪었고 얘도 겪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제보자님도 의심이 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악기가 뒤에 붙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아이를 낳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상태에서 제보자님이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고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보자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보자님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제보자님이 생각할 때도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분류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보자님이 걱정하는 거는 하는 일이 억울하게 꼬꾸라졌다잖아요. 지금 이 집에 와가지고.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집이 확장된 건가요? 아니면 좁아진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확장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님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운이 들어오기 전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요. 해 뜨기 전 제일 어둡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겪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정말 뒤에 악기가 붙었다면 지금 제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외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확장된 더 좋은 공간으로 오셨고 여기서 지금 잠깐 안 되는 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더 생각하시는 게 좋고 제가 아까 처음에 좀 길었죠. 제보자님의 심리적인 상태 그 이야기를 했던 거는 왜냐면 남편분이 그 처음 보셨다 했잖아요. 울면서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최근에 여기 이사 오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재수나 또는 악기 뭐 심령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보자님, 저희가 얘기 들어봤을 때, 아이러니한 거는 그 부분이요. 제보자님이 겪고 있는 심령 현상에 대해서 몸적으로 모습고 잠이 깨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귀신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제 수면제 잠이 몇 시 되면 깨진다가 이게 루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저녁 8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자야 되는데 푹 자면 좋잖아요. 근데 네. 무조건 네. 오후 3시에 눈이 떠지는 거야. 맞아요. 이게 몇 달째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루틴이 바뀌면서 내 몸에 대한 신체 시계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제가 경험을 해봤고 또 모스부 부분도 그렇고 진또가 얘기했잖아요. 수면제가 내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더 그런 부분이다. 이 부분도 사실상 제보자님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를 좀 꺾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하냐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제보자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처참한 게 아니라 단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제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데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좋은 일이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지 마시고 조금은 더 즐겨보세요. 물론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서 네. 나는 반등하기 위해서 계속 끈앞을 잡고 있다면은 기회 올 겁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금 제가 패드로 보면서 네네. 세 분 말씀 듣고 있는데요. 네네. 댓글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써주셔서 당직기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런 거에 많이 힘을 받습니다. 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런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우리 제보자님 잘 되실 거고. 이 부분에 전문가분이 계세요. 네, 재수부 네. 한 장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소하고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재수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문제가 아닌 게 세 정말 분? 다행이네요. 네. 세 분 꼭 감기 빨리 나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요? 네. 고맙습니다. 감기 맞습니다. 걸리는구나.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